음식에 담긴 재밌는 과학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푸드톡톡 오늘도 이혜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좀 특별하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푸드톡톡 시간이 끝나면 항상 그날 점심 뭐 먹을지 저는 뭐 먹을지 이렇게 메뉴를 생각하게 되는데 네. 저 지난주에 또 이제 함흥냉면을 먹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주제는 좀 입맛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음식물 쓰레기라고요. 네, 맞습니다. 주로 이제 식욕을 자극하는 이런 주제와 군침 도는 영상을 많이 좀 소개해드리려고 노력했던 제 코너에서 네. 음식물 쓰레기 다뤄도 될까 저도 좀 고민을 했는데요. 네. 최근에 재활용 쓰레기 대란도 있었고 재활용 음. 쓰레기 못지않게 음식물 쓰레기도 함께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사실 음식 남기면 정말 아깝잖아요. 저는 뭐 워낙 잘 먹기도 하고 남기지 않고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남는 음식이 꼭 생기더라고요. 특히 집에서 요리를 할 때 보면 1인분, 2인분 해먹기가 참 쉽지가 않아서 네. 꼭 처치곤란인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맹행과 같은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저도 좀 요리를 하다 보면 요리한 거에 비해서 쓰레기가 네. 너무 많이 나와서 참 맞아요. 고민이 되기도 했고요. 우리 한국인의 음식 문화와도 좀 이런 음식물 쓰레기 배출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우리나라는 좀 푸짐하게 한상 차림으로 해서 먹는 것을 또 정으로 여기고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음식물이 좀 많이 남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음식의 특성상 국이나 탕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그 안에는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오늘은 음식물 쓰레기를 덜 배출하는 법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음식물 쓰레기를 덜 배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내가 버린 음식물 쓰레기가 과연 어디로 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먹고 버리기만 했지 이게 음식물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음식물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 건가요? 네, 음식물 쓰레기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으로 우선 가는데요. 네. 음식물 쓰레기 한 95% 정도가 이곳에서 사료나 오. 비료로 재탄생이 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뭐 그대로 쓰이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네, 우선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하고요. 이 안에 있는 이제 이물질들이 있는데 우선 바람으로 한번 날려서 비닐과 같은 가벼운 이물질을 제거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도 혹시 모를 이제 또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석을 활용하는데요. 자석을 활용해서 음식물 쓰레기 안에 들어있는 금속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탈수 과정을 거치게 되면 비로소 사료나 비료로 활용되기 직전에 준비가 되게 되는 거죠. 네, 이물질 제거 과정이 좀 신기한 것 같은데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사료나 비료로 나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사료로 갈 때 좀 냄새가 좀 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우선은 이제 이물질 제거하고 탈수 네.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보다는 심하진 않은데요. 사료의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가열 처리를 해서 멸균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조금 더 이제 균을 제거한 상태에서 네. 동물의 먹이로 제공이 됩니다. 사료법에 따라서 일종 조건 아래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뭐 닭이 먹는 사료다라고 하면 100도씨에서 30분 동안 가열해서 멸균합니다. 실제 이런 사료들은 이제 가금류, 닭이나 오리에게 가고 또 돼지의 먹이로도 쓰이게 됩니다. 아, 누가 먹게 될 사료냐에 따라서 조금씩 조건이 달라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비료는 어떤가요? 네, 비료는 일단 분쇄하고 탈수하는 이물질 제거하고 탈수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숙성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네. 톱밥을 넣고 여기에다 15일 정도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숙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토양에 유리한 미생물들이 자라나서 비로소 비료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뭐 지금 비료와 사료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지만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에 미생물을 넣어서 뭐 네. 바이오가스, 그러니까 메탄가스를 만들어서 이것을 재활용하는, 뭐 예를 들면 버스 운행에 이 가스를 활용을 한다거나 하는 재활용 사례도 있습니다. 네,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참 버리는 건 쉬워도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기술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버릴 때 신중해야 네. 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내가 버리는 것에 대해 좀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버릴 때 참 신중해야겠어요. 특히 그 음식물 쓰레기만 구별해서 잘 배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왜 흔히들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데 음식물 쓰레기인 줄 잘못 알고 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동물의 뼈라든지 달걀 껍데기 이런 것들이 뭐 대표적인 예에 속하는데요. 네, 맞아요. 그리고 복숭아 씨 같은 그런 단단한 과일 씨도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생각했을 때 동물이 먹으면 안 되는 거, 네. 나도 먹으면 안 되는 거, 당연히 동물도 먹을 수 없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면 좀 판단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섞이게 되면 뭐 당연히 분리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기계 고장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이 또 발생할 수 네.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문제를 배제하더라도 동물이 먹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네. 특히나 음식물 쓰레기에서 가장 쉽게 발견되는 이물질이 비닐인데 어. 비닐 같은 경우에는 제거하기도 쉽지 않고요. 또 이게 동물에 갔을 때 치명적일 수 있고 또 그 가축을 다시 사람이 먹는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신중하게 걸러져야 한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료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고 사료를 만들 수 없을 땐 탭이나 또 바게트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비닐봉투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제거를 한다고 해도 완전 100%는 제거가 안 되거든요. 거의 한 98%, 99% 제거가 되더라도 한 1% 남아있어도 아주 잔재물로 파쇄되어가지고 조그만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닭이 먹으면은 그 장폐색이나 이런 것도 가져올 수 있고 또 탭에 섞이더라도 탭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 품질 저하 문제가 있거든요. 네, 사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은 다음 생각은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우리한테도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조금 다르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생활 속에서 이렇게 실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음식물 쓰레기 최대한 배출을 줄이는 것이 핵심인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작은 실천 사항들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화면 함께 보시면서 두 앵커도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나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네,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자, 우선은 일주일 단위로 식단을 구성한다. 뭐 네. 장 보기 전에 필요한 품목을 메모하는 습관도 여러 중요할 가지가 테고요. 있네요. 장을 본 후에는 손질을 바로 하고 냉장고를 정기적으로 정리하는 습관도 필요하겠습니다. 또 네. 내용물 확인이 가능하도록 투명한 용기에 담아둘 필요도 있겠는데요. 다음 내용도 좀 살펴보면 외식할 때 일단 집에 미리 좀 알려줘야겠죠. 그래야 음식 준비를 안 할 테니까요. 네. 그리고 뭐 요리할 때는 계량 기구를 활용해서 적정량을 조리할 필요도 있겠고요. 식재료 껍질을 육수 쓸 때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 냉장고 속에 있는 자투리 식재료를 활용한다. 혹은 뭐 남은 음식으로 색다른 요리에 도전한다. 이런 뭐 아주 작지만 해볼 수 있는 실천 사항이 네. 있습니다. 네. 네. 어때요? 좀 해보고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 있던가요? 10가지 항목들 다 체크해 봤거든요. 네. 근데 주로 어머니께 해당이 될 것 같고 저는 이 6번 외식할 때 집에 미리 알려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줄일 수 있다니까 네. 앞으로 꼭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뭐 냉장고 정리나 투명 용기에 음식 보관하는 것들은 항상 잘 실천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한 재료를 여러 요리에 활용하곤 하는데요. 뭐 오징어 같은 경우는 뭐 오징어 볶음도 해 먹고 김치전에도 와, 넣어 먹고요. 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우선 여러 요리에 활용하려면 재료를 잘 보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버려지는 재료를 최대한 줄여야겠죠. 그래서 식재료별로 제가 좀 조언을 해드리자면 우선 고기 같은 경우에는 냉장 보관을 할 때 우선 공기를 최대한 들어가지 않게 비닐팩에 네. 보관하는 것이 좋고요. 생선의 경우에는 아무리 싱싱한 생선이라고 해도 그 안에 있는 내장을 깨끗하게 제거한 후에 배 안쪽과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제거하고요. 소금을 살짝 뿌려서 배 부분에 키친타월 같은 것들을 끼워 넣어서 미생물 번식이 최대한 되지 않도록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것이 좋고요. 채소의 경우에는 보통 눕혀서 보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네. 경우에는 습기가 수분이 이제 밑으로 깔려서 채소가 금방 물러지는 원인이 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채소는 세워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보관 기간이 최대 30%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하네요. 아, 네. 제가 오이나 애호박을 그렇게 해서 버린 적이 있는데 좀 네. 세워서 보관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다른 뭐 여러 가지 요리를 활용한다는 점들도 참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네, 그 부분은 좀 어떨까요? 네, 요즘 뭐 냉장고 파먹기라고 하죠. 냉장고 안에 보관돼 있는 식재료 활용해서 색다른 요리 만드는 거 상당히 네.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행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뭐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겠고 요즘처럼 주머니 사정이 팍팍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사실 냉장고 파먹기 이렇게 검색만 해봐도 관련된 조리법이 뭐 수백 개, 수천 가지 나오니까요. 네. 그중에서 입맛에 맞는 적당한 조리법 찾아서 냉장고 안에 식재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냉장고 안에 있는 식재료 사용할 때 무작정 다 쓰시면 안 되겠죠. 반드시 정말 먹을 수 있는 건가 유통기한 확인하시는 그런 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 그리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아봤는데 앞으로는 음식 먹고 나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생각하면서 조금 더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